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은송 학생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공모방도 열고. 그래요. 좋은 네. 소식 좀 있다고. 어떤 소식이죠?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모르. 어떤 소식이 없나요, 좀? 아니 누가 자꾸 이상한 루머를 퍼뜨리고 어떤 다니더라고요. 어떤 루머? 아니 무슨 제가 연애를 한다고. 네네. 지금 부모님도 보고 계시는데 네네. 엄마가 여쭤보시더라고요. 너 연애 아니? 아니. 어머니 맞습니다.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예. 네, 저 연애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은송 학생은 솔로라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국내 빅4 제과 기업인 크라운 제과입니다. 좋아요, 이거. 네, 식은 곧 생명의 근본이다라는 창업 정신으로 1947년 영일당이란 제과점에서 출발을 했고요. 크라운 상도가 출시되면서 당시 전 국민은 물론 미군들도 본국의 보급품보다 산도를 더 즐길 정도로 히트! 1968년 주식회사 크라운 제과로 제과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05년엔 혜태제과와 한식구가 돼 제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제과로 성장. 시장 점유율을 35%까지 올리며 현재 국내 1위의 자리를 엿볼 정도라고 합니다. 네, 과자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뭐 관식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지현 씨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진작에부터 좋았어요. 어떤 거 제일 좋아해요? 일단 크라운 산도 너무 좋아하고 우리 은송 학생도 뭐 좋아할 것 같아서. 네, 저도 과자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일단 근데 편의점에 가면 솔직히 이렇게 당기는 거를 찾는 편이지 브랜드를 보고 집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브랜드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일단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는 스낵보다 이제 비스켓 쪽으로 맞아요. 좀 타겟을 잡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감자칩은 혜태 쪽이 좀 이렇게 많이 발달돼 있으면은 크라운 제과는 뭐 초코하임이나 뭐였지 크라운 산도 그리고 코크다스 이렇게 좀 타겟을 잡아서 하는 것 같은 느낌.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뭐예요? 그 어렸을 때 산도 있잖아요. 산도 맛있죠. 그거를 이제 반으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림이 많이 묻은 쪽과 네. 묻지 않은 쪽. 쪽. 안 묻은 쪽을 먼저 먹죠. 네. 그리고 이제 묻은 쪽을 혀로 살살살살 핥아가면서 네. 네,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저도 있어요. 저거는 이제 어릴 때 좀 이제 먹는 방법 중에 하수죠. 하수네. 중수와 고수를 이제 알려주세요. 고수는 뭐냐면 네. 친구랑 같이 반을 나눠요. 많은 쪽을 두 개 다 내가 먹고 네. 안 묻은 걸 다 친구한테 주죠. 저도 그랬어요. 약간 이게 이제 동네에서 이제 고수들이 이제 근데 좀 약간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것도 보태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모든 그걸 다 내가 먹을 수 있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좋은 거 자,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예. 크라운 제과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알아볼게요. 네, 크라운제가 역시 뭐 빅데이터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1년 동안 한 3,6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네. 연관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크라운제가 과자라는 연관어. 그러니까 크라운제가에서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지 좀 궁금해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혜태라는 연관어 떴고요. 과자 중에서는 이제 감자 품격이라고 신제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연관어 그리고 한때 정말 붐을 일으켰던 허니버터칩. 네, 사실 올해보다는 작년, 재작년에 이 허니버터칩 검색량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인기가 한풀 꺾여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그거랑 맛이 똑같은 허니 통통이라고 같은 이제 이사 회사에서 제품이 많이 이사 제품이 많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꺾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홍쌤. 최근에 그 7월에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 있었는데요. 네. 그 크라운제가 혜태제가 같은 경우에는 전형이 좀 독특한 측면이 있는 것이 서류 전형하고요. 그다음에 면접 사이에 레포트 전형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면접이 3번에 나누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1차 면접은
다대다 토론하는 면접 이런 것들은 뭐 롤플레이 면접이 많은 기업들이 요즘 채용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2차 면접에서 등산 면접을 해요. 그래서 진짜로 좀 체력 테스트가 좀 이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직무하고 인적성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3차 면접에서 임원 면접으로 당락이 갈리게 됩니다. 구직자들이 그럼 뭐 체력까지 평상시 뭐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좀 투정 부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이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도 물론 여러분들 영업한다고 해서 진짜 막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쿠크다스 판매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지원 자격을 보면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네. 2종 같은 경우에는 수동에 하나한다.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매장 라운딩을 대리점이라든가 유통 매장들을 많이 다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체력은 좀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는 회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포터 전형은 좀 생소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는 건가요? 요즘 이 과제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소비재 기업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전략 방안을 짜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고요. 안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이력을 좀 정리해서 과제 레포트식으로 제출해라. 주로 장르는 두 가지 종류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른 주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런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여러분들을 마트나 편의점을 다닐 때도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만 보지 말고 주변 뭐 디스플레이 전략이라든가 경쟁하고 있는 다른 과자들의 제품의 종류나 그런 지금 광고가 또 어떻게 나오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또 어떤 전략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확인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이제 크라운 제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자, 우리 은성 학생. 네, 재미있는 저희가 이제 여름 특집으로 공부방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먹기만 했던 과자 업체인 제과 업체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취업을 뚫을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 공부방에서 확인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이 지나고 또 모였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는 뭐 하세요? 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저는 사격장 사격장. 아, 진짜? 요즘 오락실에 되게 많잖아요. 아, 그 사격장. 다 봐도 이상한 거를. 영훈 씨는 스트레스 받을 때 뭘로 푸세요? 전 좀 문화생활이랑 또 그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 보는 거랑 술 한잔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은성아 어떻게 주말에 괜찮니? 괜찮아? 스트레스 받을 이러니까 때 루머가 안 생기겠습니까? 맞아요. 하면서 과자 한 봉지씩 이렇게 어. 사오는 편인데 과자나 아니면 뭐 시험 볼 때도 초콜릿 하나씩 이렇게 살살 크라운으로 엮어가는 건가요? 너무 수가 얕지 않아? 아니, 스트레스는 무슨 과자로 풀어? 너 술로 풀잖아. 아, 술로 풀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크라운 제품들 보면은 옛날 것들이 많아요. 그런 느낌이 뭐 크라운 쌈도, 뭐 땅콩 샌드 이런 것들 보면 좀 옛날. 크라운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신제품을 많이 안 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좀 보면은 뭐 초코하임 다 옛날 과자들이잖아요. 또 반면에 크라운이 인수한 혜태 보면은 허니버터칩이 혜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신세대 대박 느낌이 쳤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신세대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혜태가 좀 저는 끌려요. 네.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과자들은 음. 그만큼 장수 비결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신상 과자 되게 궁금해서 사 보는데 그냥 저는 원조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원조가 짠맛이 크라운 강하죠. 쪽이 좀 괜찮은 것 같다. 뭐 쿠쿠다스나 너무 맛있지. 그런 거 저도 좋아해요. 크라운 하면 조리퐁 아시죠? 아, 조리퐁이 네네. 크라운 건데 아, 그래요? 이제 조리퐁 라떼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제 어떤- 커피 업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오. 조리퐁 라떼라고 조리퐁 우유의 탄맛. 그거를 그냥 만들어서 아예 준 거죠. 어. 제가 조사를 하다가 재밌는 걸 찾았는데 이제 크라운 제가 회장님 사위가 네? 혜태제가 대표이사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조사를 하다가 어쩌다 알게 됐는데 네. 어떻게 된 건지 뭐 인수를 한 후에 이렇게 맺어진 건지 원래 그래서 뭐 인수를 한 건지 혼인 신고와 함께. 그러니까 네. 그게 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쿠키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은성 씨 알죠? 쿠키란 드라마 예전에. 응. 전화. 쿠키 네? 알아요? 저 그거 뭐라고요? 진짜 팬이에요. 김혜수 씨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거 봐, 이게 세대 차이야.
지민 씨 모르잖아요. 쿠키라는 드라마가 있는지 쿠키가 아니라 쿠키. 1999년도에 있던 쿠키라는 드라마인데. 저 4살 때네요. 그랬어? 네. 네. 그러면서 그 쿠키 이름을 딴 샌드가 크라운에서 나오면서 그때 히트를 확 제대로 쳤었거든요. 쿠키 드라마 보셨어요? 아, 쿠키 샌드. 근데 지금 이제 취업 모집을 하고 있대요. 이제 그쵸. 대졸 사원을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취업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약간 좀 제가 본 게 있는 게 이번에도 그 채용 공고가 떴잖아요. 생산 관리, 뭐 연구 개발, 일반 다 있는데 이 세 공통적으로 자격 요건에 일종 면허가 있어요. 면허가 일종 영업에 대한 그게 그런 가망 결국 성수 영업을 열어보는 건가 봐요.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저도 들은 소문이 연구 관리제 R&D 분야로 들어가더라도 1년 정도는 영업을 돌리고 TO가 나면 그 연구 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면접 전형 같은 게. 등산 면접이 아, 있던데. 맞아. 저도 들었어요. 이런 거는 조금 스트레스 아니에요?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등산을 너무 잘해서 이제 뽑혀도 등산을- 계속 부장님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이겠네요. 아,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 코스 되게 초보자들이 가는 코스고 무리하지 않아도 돼. 이래서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무님만 굉장히 열심히 진짜. 속도 맞춰야 되잖아. 네. 네. 근데 아마 면접이 그런 이유로 등산 면접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등산을 하면서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다고 해요. 맞아. 그래서 진짜 묵묵히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네. 막 진짜 계속 떠드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등산 면접까지 보는 걸 보면은 이제 취직을 해서도 뭐 토요일마다 등산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 약간 그게 저는 솔직히 면접까지는 등산 뭐 할 수 있지 한 한 번 번이니까. 이러는데 등산 면접까지 있는 걸 보면 이 생각이 전 제일 먼저 들었어요. 등산 면접 이거 취직해서 토요일마다 등산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이 답답하겠어요. 크라운 제거해서 등산을 하면은 올라가면서 간식 먹는데 크라운 과자가 다 목 맥히는 거밖에 없어요. 크라운 산도, 쿠크다스, 초코하임 다 목 맥혀. 등산하는데 계속 먹어야 돼요. 그 생각하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크라운 제과 등산 면접 보러 갈 때 크라운 과자 들고 가는 건 참 좋은 것 같네요. 참 좋은 게 아니라 필수일 것 같아요. 그러려나? 확실히 과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활발하게 이야기가 오고 그러게요. 간 것 같은데 예. 좀 일종 보통 면허를 보는 거랑 등산을 하는 걸 봐서는 확실히 영업에 대한 중요성을 좀 높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자동을 따니까 저도 요즘은. 이종 보통이거든요. 예, 그럴 거예요. 이종 수동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종 수동을 거의 안 따니까. 수동을 안 따요. 누가 요즘. 따죠? 그러네요. 예. 면허부터 다시 따야겠네요. 예,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예, 우리 크라운 제가 떠도는 소문. 크라운 제가에서 일하면 당 떨어질 일은 없다고 카더라. 예, 왜냐면 우리 크라운 그렇겠네. 혜태 하면 생각나는 과자. 네. 예, 엄청 많거든요. 맞죠. 크라운 산도, 네. 쿠다스, 네. 쿠키, 땅콩 샌드, 뽀또. 뽀또, 예, 그리고 빅파이, 빅파이야. 마이쮸 잘리토. 이것도 맛있었는데. 땅콩 카라멜. 이거 맛있죠. 이거 맛있어요. 예. 조리뽕, 예, 아유, 조리뽕. 맛있죠. 우리 동네에서는 조리뽕이라 했는데, 예. 그리고 혜태 제가, 난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 홈런볼. 홈런볼. 왜 이렇게 비싸 이거? 홈런볼 가격을 맛있죠. 그래. 살이 네. 좀 낮춰요 혜태 제가. 에이스, 4불의 자유시간 누가 봐, 밥 안 봐, 고향만두, 그리고 고향만두. 허니버터칩. 예. 이 다양합니다. 모든 걸 거의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데 이거는 사실이죠? 예. 뭐 공짜로 먹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제과 회사니까 뭐 우리 회사들 가보면 왜 탕비실 같은 데 가보면 네. 간단한 제과 같은 거 이렇게 좀 공급하는 사무실들도 있고 뭐 네. 커피 정도는 다 빛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과 업계는 또 내가 팔아야 될 제품을 잘 알아야 되고 회사에 그렇죠. 대한 로열티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제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과자값 합쳐봐야 뭐 그게 그다지 큰 돈은 아니니까 네. 과자보다는 뭐 연봉이나 나의 비전, 복지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때다 그렇게 몰래 생각됩니다. 팔면 걸리겠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어느 순간 물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모르게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근데 또 막상 일하면 안 먹을걸요. 그렇죠. 예. 근데 또 그다 하루 자기 이틀. 고깃집 아들인데 맞아요. 고기 안 먹듯이. 근데 또 하루 이틀이고 한 달 두 달이지 맞아요. 안 먹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럼 연봉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연봉 얼마 됩니까? 네, 전체 평균이 3,680만 원이고요.
사원 2,880만 원. 왜 초봉이 그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리도 3,344만 원, 과장 4,024만 원, 차장 4,630만 원, 부장 5,523만 원. 그래서 뭐 연봉이 뭐 대기업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쌤, 그러면 이제 크라운 제가에 입사를 좀 하려면은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제 예전 학생이고 남학생이었는데 이제 가천대 출신이고요. 상경계고 그다음에 학점은 한 3점 후반. 토익은 한 800대 후반, 스피킹은 뭐 6급 정도. 뭐 그다지 스펙이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혜태제가에 취업을 했는데 이 친구 제가 이력을 정리하다가 느꼈던 부분인데 이 친구가 최종 합격을 혜태제가 일반 관리 파트로 최종 합격을 했는데 그 시즌에 서류가 18개 붙었거든요. 18개 서류가 붙었고 최종 합격은 하나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문과니까 이제 18에 취업 서류 합격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소서는 몇 장 정도 썼냐면 100개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취업이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과들이라고 하면 하반기 자소서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하고 이 많이 쓰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자소서 내용들을 방송 보는 8월까지는 셋업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예,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꼬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우리 크라운 제가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예, 샵 온리 과자, 샵 감자의 품격입니다. 네. 우리 제과업계가 그 다른 회사들은 그룹사의 이제 한 일부분에 불과한데 우리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에는 온리 제과업에 전부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허니버터칩 히트 이후 감자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데 지난달 감자의 품격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감자 스낵은 뭐 종류가 워낙에 많아서 이제 히트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허니버터칩은 이제 그야말로 뭐 신드롬 정도였으니까 네. 간격이 근데 그만큼 될까 싶습니다. 이게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뭐 그거를 예상하면 제가 주식을 샀겠죠. 근데 그쵸.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감자 스낵하면 다들 이제 주요 명제가 양념 맛에 먹는다였어요. 그쵸. 시즈닝. 예를 들면 뭐 양파 맛, 간장, 양념 맛, 고추장 맛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감자칩인데 감자 맛을 전혀 못 느낀다라는 그런 이제 뭐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라운 제과에서는 오리지널 감자로 승부하겠다. 그래서 감자의 품격, 일명 뭐 감격이라는 과자를 출시를 했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정말 오래된 과자일수록 그 오리지널리티를 아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허니 버터칩만 보더라도 네. 뭐 한 1, 2년 반짝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지만 지금은 사실 인기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같은 것도 뭐 바나나 맛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나왔는데 그거는 정말 반짝 인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위해서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인기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게 네. 제과사 입장에서는 정말 더 이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트랙으로 이렇게 오리지널 감자 맛으로 과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이외에 뭐 인기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출시해서 제과사의 어떤 영업이익을 좀 올려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샵 라금 국악단 샵 국악 듣는 과자입니다. 네. 우리 국내 최초 유일한 민간 국악 간연 악당, 네, 락음 국악단. 아, 발음도 어렵다. 와, 처음 들었어요, 저도. 크라운 제과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윤영달 회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네. 국악과 전통을 지키려는 신념이 강해 과자를 만드는데도 우리 국악을 접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과자와 국악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쌤 자세한 얘기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 락음 국악단은 올해로 창단 10주년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통 국악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후원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지금 사실 이런 후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크라운 혜태제과의 후원으로 2007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이자 아직까지도 유일한 민간 국악 관현악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음악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회장님이 갖고 계신 것 같고 우리 음악 속에 또 여러 가지 문화를 좀 함께 묻어내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재밌는 게 이 제품 중에 한과를 본따 만든 게 이제 맛동산이잖아요. 이거를 밀가루 반죽을 숙성시킬 때 이 국악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밀가루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그런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식물들도
어떤 클래식을 들려주면은 더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반죽에 국악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내고자 하는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국악과 과자를 접목시켜서 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는 좀 박수를 보내고 싶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식물의 클래식을 들려준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저도요, 네. 과자 반죽에 국악을 들려주는 거 이제 어지간한 괴책 아니면 생각하기 좀 힘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과연 기업 성장에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실제로 이거 뮤직푸드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지금 쓰고 있어요. 실제로 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북 순창의 그 간장 공장 숙성실에서 대형 스피커로 24시간 클래식 음악을 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고, 근데 두 번째는 글쎄 그 가시적인 성과보다 또 마케팅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자 먹을 때, 야 아니 이거 과자는 밀가루 반죽에 할 때 뭐 국악 틀어준대. 야 헛소리 하지 마. 뭐 이러면서 몇 마디 그 과자에 대해서 바이럴이 더 늘어날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게 또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장에서 그런 음악을 틀면 네. 직원들, 그러니까 네.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능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런 그것도 생각도 드는 한두 것 번이지 같아요. 계속 국악만 나오고. 국악만 나온다면 그게 가요도 안 틀고 이래야지 계속 국악만 들어봐요. 아, 국악도 종류가 다양하니까. 아니 그것도 하면서 지금 틀겠죠. 4년째 이래봐요. 이거 다 들었지. 선생님 참으세요, 선생님. 선생님 참으세요, 선생님. 예, 예. 이렇게 선생님.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 있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지지는 않아요. 예. 지지 않으세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과자가 진짜 많잖아요. 많죠. 근데 부서가 어떻게 나뉘는지 이제 프로젝트로 진행돼서 이 팀은 이 과자를 맡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게 저는 제일 궁금했어요. 뭐 음료 파트, 과자 파트, 초코 파트 따로 있는지. 일반적인 뭐 제조기업처럼 R&D 생산 그리고 뭐 영업 관련된 마케팅 다양한 직군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요즘 채용이 왜 이렇게 활성화돼 있냐면 반도체는 세대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칩의 종류에 맞춰서 그 비메모리 칩의 종류에 맞춰서 또 이제 나노 패턴 공정이 바뀌게 되면 라인을 완전히 새롭게 셋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자도 내부적인 생산 라인의 변화가 분명 있죠. 그런데 뭐 초코파이 1세대, 2세대 뭐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라인이 체인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채용이 그다지 많은 직군은 아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우리는 전통적인 고착화된 과자의 맛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영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누가 유통망을 더 선점하고 누가 좋은 매대를 선점하고 누가 바이럴을 더 세게 때릴 거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 기회가 더 많은 기업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는 정말 과자와 일단 음식류로 그러니까 식품업계 쪽에 발달이 돼 있는데 혹시 크라운 제과에서는 뭐 엔터테인먼트 쪽이나 뭐 다른 쪽으로는 확장 계획이 없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지금 실제 내부적인 비전이 2020년 동안 동부가 제1의 제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윤영달 회장이 애초부터 이 등산 경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면접도 아마 그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장급 이상 임직원 54명과 함께 일본까지 가서 거기 그 도야마 현에 있는 디테야마 등산에 올랐다고 하고 거기서 뭐 이런 발표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단으로는 CJ는 이제 제1제당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뭐 식품에서 문화, 엔터테인먼트 전반으로 좀 넓혀 나아갔는데 크라운 혜태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겠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 형. 네. 자, 박은송 씨.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너 리스크라면은 모든 기업에게 당연히 닥칠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에도 좀 순발력을 발휘해서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가 평소에도 열심히 배우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쌓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호식이 찍히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입법부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막기 위해서 피해 방지법을 이제 발의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법제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법제화되는 것은 일단 기업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제도여서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은송 학생이 지금 템포가 너무 늦으니까 지금 중간에 멈추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말을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두 갈식으로 좀 내용 정리를 하는 게 그쵸. 좀 임팩트 있게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네. 오너리스크 얘기는 이거는 이제 이번에 너무나 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오너들은 단순히 내가 이 경영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간판이고 얼굴 그리고 이미지를 책임지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과거의 다른 뭐 사건들을 보면 꼭 비단 오너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에 배지를 달고 그 회사의 간판을 들고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들에게도 해당이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범주를 넓혀서 나 또한 비록 내가 오너는 아니지만 회사 임직원으로서 저도 그런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첨언이 나오면 또 임원분들 입장에서는 좀 주파수가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시켜서 피해를 보는 그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일정 기업에게 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런 조건들을 면밀히 따지는 그런 사회적 합의의 단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첨언을 좀 붙여주면 임원분들하고도 코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첨언 정도만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크라운 제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송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일단 제과업계에서 자부심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양한 도전도 정말 많이 시도하고 있는 그런 제과업계여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배울 게 정말 많은 기업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제과업계 쓰는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면 이 제품 판매도 되지 않는데 뭘 저렇게 계속 편의점과 마트에 진열시키지? 비용 낭비 아니야? 이렇게들 오판을 하는데 우리나라 과자업계도 뭐 롯데다, 그다음 우리가 얘기했던 오늘 혜택 크라운이다, 그다음에 뭐 농심, 뭐 오리온 이렇게 과점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점 시장의 특징은 잘 판매가 되지 않는 정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찾는 과자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차단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 그게 시리얼도 그렇고 라면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을 다 고민해가지고 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단편적인 부분에만 매몰되지 말고 어떤 과점 시장의 특징에 맞게끔 무슨 전략을 좀 꾸려 나아가고 있는지 모의 면접 이런 걸 좀 많이 진행하는 구직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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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과 소통하기를 좋아하고 만남을 중요시하는 지원자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전학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의 중요한 반장을 맡을 만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소통하기를 좋아하고 친한 친구가 아니어도 만남을 중요시하는 저는 아시아나 항공과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입사를 했다고 가정하고 네. 첫 월급을 타면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는 저를 승무원이 되기까지 응원해준 사람들한테 첫 비행을 한 장소에 그런 기념품을 사서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승무원이 너무 간절했는데 주변에서 저를 더 응원해주고 도와줘서 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그럼 그 기념품을 받을 사람? 일단은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계시고 제 친구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첫 월급은 거의 선물에다 다 쓸 것 같습니다. 분이 약간 승무원이 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랬다고 하셨잖아요. 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 부모님과
비행을 했을 때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깜짝 놀랐었는데 승무원분께서 이거는 기압이 높아서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그렇게 막연하게 꿈을 갖고 있었는데 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런 직업에 대해서 더욱 찾아보고 진로를 결정하게 되기는 중학교 때부터인 것 중학교 때부터 승무원을 꿈꾸셨어요? 네. 그러면 약간 그 전공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승무원 학과 좀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저는 꼭 항공과가 아니더라도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과를 선택했습니다. 무역은 단지 그런 수출과 수입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그런 중국어나 일본어나 이런 걸 더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과를 전공하고 승무원 교육은 입사해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다른 과를 선택하였습니다. 간절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간절함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무엇이죠? 저는 일단 비행기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의 손님을 만났을 때 손님이 불편함을 겪지 않게 다양한 외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는 중국어를 가장 배울 때 재밌었고 약간 의아한 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간절했다라면 왠지 좀 운항 한국과를 좀 가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과는 좀 약간 전혀 다른 어떤 분야였고 그다음에 또 다양한 것을 좀 접해보고 싶었던 어떤 측면이 약간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또 간절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때도 다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준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설득력이 다소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좀 받았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국내 손님뿐만 아니라 외국인 손님까지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의류 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네. 그러면 언제, 네. 어디에서, 얼마 동안 어떤 역할로 했는지 먼저 상황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여주에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나이키라는 매장에서 스태프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언제, 얼마 동안 하셨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 6개월 정도 방학 합쳐고 개강했을 때도 6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매장에서 일을 6개월 동안 하셨잖아요. 네네. 많은 고객님들 많이 상대했을 텐데 네. 최고의 서비스를 해준 경험, 본인이 꼽는 나의 최고의 서비스는 이거였다라는 경험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매장 안에서는 중국말을 할 수 있는 스태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중국말로 소통이 약간 가능한 상태였는데 중국 손님께서 그 옷을 자기 원하는 옷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옷이 없어서 제가 비슷한 종류로 추천을 중국말로 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손님에게 서비스를 하니까 너무 국내 손님보다는 더 뿌듯함을 2배로 느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분야가 캐빈 승무원이기 때문에 관련된 서비스 경험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고요. 다른 기간,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가장 길게 한 게 6개월이라서 사실 이게 자질에 잘 맞을까라는 의심을 조금 하면서 듣게 되었어요. 어쨌든 가장 최고의 서비스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도 중국인을 맞이해서 응대했던 그 기업. 그래서 저는 특별히 서비스를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맞는 서비스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험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관련된 그 서비스 경험을 좀 더 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무원이 됐어요. 네.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상상해봤어요? 네, 상상해봤습니다. 다 얘기해 주세요. 일단 동기들과 화합을 맞추고 선배들에게도 아니 그냥 오늘 네. LA 가는 비행기를 오늘 이제 하려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네. 일정을 한번 얘기를 해봐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그 LA 가는 비행기 시간보다 3시간 일찍 회사에 나와서 브리핑도 하고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준비요?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네. 손님들이 아무리 제가 들어줄 수 없는 서비스여도 어떻게든 목적을 이뤄드리기 위한 예, 알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비행하기 전에 네.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거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그 선배 하나가 와가지고 너 지금 그럴 때니 우리 선배들 뒤치다거리 좀 해봐. 넌 지금 아직 그럴 짬밥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선배들 뒤치다거리만 자꾸 시키는 거예요. 이게 1년간 계속된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아무리 그런 선배분들이 그러셔도 전 먼저 비행을 하셨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일단 선배들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처리를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승객분들의 서비스를 아니 그런 것도 안 시켜요. 그냥 계속 선배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하래요.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본인 서비스를 제공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막 그게 너무 하고 싶어서 입사를 한 건데 계속 선배들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1년이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먼저 입사하신 선배분들이 그래도 배울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상황을 던졌죠. 그러니까 선배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을 서포트하라는 그런 주문을 많이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일부러 좀 뒤치다거리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정말 항공사에서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1년 차들은 그 선배들을 서포트하면서 자기 훈련이 되어가는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회사를 퇴사하거나 이런 일들로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인드라는 측면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봤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하셨는데 네. 아시아나의 서비스 모토가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참신한 서비스, 정성 어린 서비스, 상냥한 서비스, 고급스러운 서비스 4가지가 있어요. 네. 이 4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꼭 아르바이트가 아니더라도 4가지 중에 하나라도 경험을 좀 들 수 있다 하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정성 어린 서비스를 뽑고 싶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식당 일을 이렇게 도와드린 적이 되게 많은데 네. 그 식당 음식이라는 게 사람들 입맛에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너무 음식이 맛이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때 다른 음식을 서비스로 드리면서 다음에 오시면은 더욱 나은 맛으로 선사해 드리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정성 어린 서비스를 선택하셔서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정성 어린 서비스는 아니었어요. 아시아나에서 말하는 이 정성 어린 서비스는 그 고객님이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내가 찾아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리고 감동을 주는 이제 그런 세심한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정성 어린 서비스에는 맞는 대답이 아니었고 그런 경험을 또 쌓으시려면 관련된 그런 서비스 경험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께서 식당 오래 하시면서 네.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무리 음식에 맛이 있어도 직원분이 친절하지 않으면 그 식당은 찾지 않는다고 말씀을 저한테 항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좀 불쾌하더라도 너가 웃고 손님들 잘 대해주면 다시 한번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경 씨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필요해서 저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라기보다는 뭐 먼저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먼저 물어보고 그것보다 더 좋게 보답을 해드리는 게 저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네. 전 순발력을 보고 싶었어요. 사실 뭐 무역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승무원 면접을 왔는데 이런 질문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질문들이 갑작스럽게 던져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뭐라도 재치 있는 답변이라도 좀 할 줄을 알고 던졌는데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답변 못한 것도 아쉬웠지만 그렇다고 재치도 못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그 대형 항공사에서 한번 1차 면접을 보는데 갑작스럽게
이 사람한테는 승무원 되는데 뭘 준비했냐, 승무원 자질이 뭐냐 이런 거 묻다가 한 사람한테 요즘 국제정세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정말 당황했겠죠?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당황하지 않고 승무원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요즘 국제정세를 많이 챙기질 못했다. 승무원이 되면 많이 챙기겠다. 이렇게 여유 있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기내식을 제공해드렸는데 네. 비즈니스 클래스 음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기내식이 남으면은 드리겠지만 남으면 비즈니스 클래스 남으면 그걸 드릴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코노미 드리고? 일단 고객님이 요구하셔서 그러니까 요구하시면 퍼스트 클래스 음식도 갖다 드릴 거예요? 요구만 하시면? 그러면은 이코노미셔서 네. 일단 음식이 남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원하신다면은 저의 기내식을 드리고 본인 기내식을 손님한테 드린다고요? 네 저는 안 먹어도 되니까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클래스 더 비싼 페어를 내신 분들 식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기내에 있는 음식이나 간식들을 선사해드리고 그래도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음식 좀 먹어보자. 계속 이러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런 요구를 하시는 승객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게 기사에도 나왔을 정도로 이제 어떤 하나의 그 과도한 요구의 사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승무원들은 자기가 그 규정 이외의 것들을 해서는 안 되고요. 매뉴얼에 있는 대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분한테만 비즈니스 클래스 갖다 줘야지 그럼 다른 승객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규정을 잘 설명을 드리고 진지하게 설명드리면서 고객님을 이해시키려는 과정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 전혀 엉뚱한 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요. 뭐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쓰든가 이코노미 승객한테 이코노미 미를 드리는 건 죄송한 게 아니거든요, 결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황에 대해서 서비스 상황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도 좀 듣고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이렇게 여려 보이고 내성적이게 보이지만은 저는 실제로 정말 강한 사람이어서 앞으로 좀 더 준비를 하고 실전 면접에 더욱 열심히 임하는 예비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저희 보경 씨하고 모의 면접을 진행해 봤는데요.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할 얘기가 좀 많아서 학생회장님께서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저는 그냥 거두절미하게 항상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뭐 충분한 실력 발휘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C 마이너 정도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여기 있는 것을 너무 연습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약간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더 좀 담대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약간 너무 겁을 먹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 부족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빼고 실제로 이제 항공사에서 면접을 했을 때 이런 정도의 모습과 답변이 나왔을 때 무슨 점수를 주느냐. D도 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처음이고 긴장해서 그런데 그 뭐 이렇게 항공사에서 바라는 승무원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뭐 하나라도. 그렇게 밝은 것도 아니고 그 승무원들 이렇게 보면 에너지 막 넘치고 그냥 이미 무표정을 하고 있어도 입꼬리 올라가 있고 그런 분들도 좀 많으시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못 보여준 것 같아요.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를 달라고 그러는 걸 거절하는 거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되겠지만 죄송한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리고 상황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 거를 드리겠다는데 너무 착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승무원도 냉정할 땐 좀 냉정해야 되고요. 네. 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언제까지 그걸 죄송해하고 뭘 좀 잘 모시려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도 좀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전혀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 의견까지 더한다고 그러면 이제 막 D 정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늘 예상했듯이 네, 두 분 네, 너그러우신 모습은 그 컨설팅을 하기 전까지만이에요. 네. 영상까지만 항상 너그러우시고 네, 역시나 냉정한 평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네요. 네. 근데 저도 좀 아쉬운 게 네. 사실 처음에 셀프 영상에서부터 너무 소녀소녀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면접 보면서도 아 뭔가 내 안전을 지켜줄 사람이라고는 믿음직스럽지 않고 오히려 제가 막 더 이렇게 감싸주고 막 힘드시죠 해야 될 것 같고 막 바꿔서 사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벌써 지쳐 보이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좀 에너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래서 저도 C- 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보경 씨, 네. 네 모의 면접 봤는데 어땠어요? 정말 떨렸어요. 떨리고 실제로 가서는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목소리도 더 크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런 모의 면접은 처음이에요? 거의 이렇게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는 친구들끼리 면접을 보면은 되게 눈 감아주는 게 많은데 이렇게 꼬리 면접도 없고 질문도 없으시고 해서 네, 이렇게 큰 면접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큰. 그렇군요. 확실히 꼬리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모의 면접 봤잖아요. 네. 본 거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 뭐였어요? 제가 무역학과인데 트럼프 질문을 제가 제대로 못해서 그게 좀 많이 제가 4년 동안 뭘 배운 건가라고 생각도 다시 들고 반성하는 시간이 네네. 됐군요. 우리 삼촌 왜 질문하셨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1차 면접 같은 데 가보면 금방 끝나요, 한 조가. 근데 이제 보통 갑작스럽게 질문을 던져서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순발력이나 재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하는데 그런 질문들이 다 그런 거예요. 뭐 승무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예측하지 못했던 그래도 전공과는 관련된 질문을 제가 던진 거거든요. 네. 제가 질문을 못해서 정말 저도 아쉬워. 네. 그래요. 또 어려운 질문이 뭐였어요? 어렵기다 말씀드리기보다는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는 다 질문인데 이렇게 딱히 어려운 질문은 없었는데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많이 아쉬워요. 그래요. 그러면 뭐 저희가 보경 씨 면접 본 거 중에서 그럼 뭐 아쉬웠던 거 얘기해 볼까요? 저는 그냥 전체적인 모습인데 약간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좀 약간 겁먹은 듯한 느낌에서 여기서 네. 뭔가 처분받기를 뭐 기다리는 사람 같은 막 형량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같이 뭔가 자신감이 좀 없어요. 그다음에 또 많이 신경 써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만났던 이제 승무원 준비생들은 굉장히 장기간 오랫동안 준비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너무 훈련이 돼서 문제가 됐을 정도로 약간 이렇게 훈련된 친구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좀 준비가 덜 되어 있고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더 얼마나 더 간절한지를 사실 면접을 통해서 드러내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하더라도 일단 2판, 4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약간 너무 긴장을 한 90을 갖고 자신감이 한 10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 약간 보여지는 모습에서 약간은 아까 그런 멘트가 한번 있었잖아요. 우리가 왠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 승무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자, 그럼 우리 보경 씨가 또 잘했던 답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게 있을까요? 저 먼저 잘했던 거?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1년 차인데 선배가 자꾸 뒤치다거리만 시킨다. 사실은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뒤치다거리라는 걸 인정하시면 안 돼요. 이건 사실은 뒤치다거리가 아니고 선배들 입장에서는 트레이닝의 과정이고 다 선배들을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하나씩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갔는데 선배들 뒤치다거리나 한다 이래가지고 그만두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거를 진짜 뒤치다거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인식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감도 오고 그래서 그만두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선배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다 훈련이고요. 그다음에 본인도 2년차, 3년차 되고 그러면요. 후배들이 날 서포트를 해야 돼요. 근데 후배가 그걸 뒤치다거리라고 생각한다? 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끝까지 그래도 받아들이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 취업 준비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궁금한 점. 면접을 볼 때 그런 자세나 이런 것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런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눈빛이나 이런 거를 제가 잘 못 쳐다보더라고요. 아까 저도 느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컨택이 참 중요한데요. 네. 아이 컨택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화를 할 때, 저희가 질문을 할 때 아이 컨택을 해주는 거는 주의 깊게 잘 듣고 있다는 경청의 의미가 되고요. 네네. 대답할 때 그 아이 컨택은 자신감, 그다음에 진실성 이런 것들을 좀 기능을 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이 컨택이 조금 불안하면 감점이 많이 되죠. 더군다나 보경 씨는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뭔가 만나는 저희도 지금 오늘 처음 봤잖아요. 네.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승객이 될 수 있는데 수줍어가지고 막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서 막 눈을 못 마주치고 이러면 좀 서비스가 곤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특히나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막 무섭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조금 무서웠어요. 좀 무서웠어요? 네. 누가 제일 무서웠어요? 절 보세요. 되게 웃은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무섭게 하셨어요? 되게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네. 근데 정말 승객분들 중에서도 막 기분이 안 좋아서 들어오는 승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으신 상태에서 타셨나 보다 하고 먼저 웃어드리고 하면 더 이제 이런 승무원이라든지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신 있게. 네, 자신 있게 저도 좀 잘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싫으신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너무 이쁘세요.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듣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의견도 잘 나오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거는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고 정말 저는 자신감이 중요한 걸 한 번 더 느꼈어요. 여기 와서. 그리고 정말 많은 거 배운 것 같아요. 아직 저희가 컨설팅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뭐 이미 많은 걸 배우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가 느낀 또 이런 조언들을 좀 해드릴게요. 네. 삼촌 먼저 하실까요? 네. 정말 승무원이 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일단 아시아나항공에서 보는 이미지 면에서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님께 감사를 하시고 네. 다만 이제는 뭐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이제는 승무원 분 보셨어요? 직접 아는 사람이 있어서 직접 대화 나눠보고 그런 적 있어요? 네, 저희 아버지 친구분 부인이 네. 되게 좀 연차가 많으신 승무원 분이세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저 항상 많은 얘기를 듣는데도 제가 좀 아직 면접이나 이런 거에 실전에 약간 약해서. 본인은 면접을 신경 쓰면 안 돼요. 면접은 승무원의 모습을 보여주러 가는 거지. 네. 일단 면접 통과하고 나면 다음에 승무원 돼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승무원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미 네. 승무원 돼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 말투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 네. 여쭤봐서 승무원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뭐 그때 뭐 교재 같은 거 있어요? 뭐 이런 노력이 이제 필요해요. 네네. 이제 벌써 승무원이 좀 되셨습니까? 300대 1이에요, 경쟁률이.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차 이제 답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일일이 다 한 번씩 써보면서까지 내가 말하는 것들이 좀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한 번쯤은 사전에 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예상 질문 같은 것들, 뭐 면접 후기 같은 것들 한 번 정도는 노트로 꼭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것을 또 자연스럽게 아까 오늘 좀 약했던 게 긴장을 많이 하고 겁을 먹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것을 좀 더 약간 힘차고 네. 약간 좀 건강해 보이고 좀 그런 느낌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정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거울을 보고 많이 좀 캐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캠코더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녹음기를 들어서 내 목소리를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서 본인 스스로가 좀 만족할 만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은 진짜 그야말로 연습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연습을 좀 실전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다 보니까 이제 보경 씨가 점점 웃음기가 없어져요. 네. 네, 영상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면 볼수록 웃음기가 없어지고 조금 수줍고 부끄럽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리를 내가 이제 더듬더듬하면서 손가락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모아졌다가 네. 이제 막 이렇게 풀리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네네. 아무리 떨리고 그래도 이제 마인드 컨트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내가 답변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바른 자세는 계속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말투가 아직 애기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말투가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먼저 고칠 수 있을까라는. 발음을 하실 때 입 네. 모양을 좀 크게 벌려보세요. 아, 입 모양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교정 중이라서 일부러 더 신경 쓰셔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희는 다 개의치 않고 뭐 그걸 했다 그래서 제가 막 감점을 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상관없이 뭐 발음하실 때는 입 모양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네. 발음도 정확해지고 아기 같은 말투가 조금 없어져요. 아, 네. 네. 그러면 오늘 조금 아쉽지만 네. 그래도 저희의 어떤 이런 강한 조언들이 네. 힘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보경 씨 꼭 열심히 준비하셔서 원하는 기업에 입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